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알짜 뉴스입니다. 먼저 한 주간 주요 뉴스로 시작합니다. 아이폰이 국내에 보급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요. KT는 아이폰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스마트 혁명을 촉발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현재 국내 아이폰 가입자는 160만 명이고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는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이용 및 각종 생활정보 활용,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 등 전반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데이터 사용량도 일반 폰 가입자의 40배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SNS상에서도 연평도 폭격 관련 뉴스가 뜨겁습니다. 지난 23일 폭격이 발생하자 관련 소식들이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피해 상황을 걱정하고 관련 소식을 빠르게 공유하는 글들이 있는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가 오는 30일 KT를 통해 정식 출시됩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예약 판매를 통해 구매한 고객들은 차수별로 이날부터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 아이패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이 이번 주까지 세계 시장에서 70여만 대 이상 팔렸다고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4일 출시된 이후 하루 5,000대씩 지금까지 3만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갤럭시 탭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왔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은 지난 14일부터 SK텔레콤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제품을 볼 수도 없으며 예약 가입을 통해 2주 정도 기다려야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지난 22일 iOS 4.2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4.2 업데이트는 에어프린트 기능과 아이패드에서 한글 지원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넷북에 치중하던 대만의 에이서가 내년에 태블릿 PC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에이서는 지난 23일 미국에서 제품 발표 행사를 갖고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태블릿 PC 세 종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격이나 유통 방식, 제품의 이름도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도 IT 제조업은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년도 주요 산업 전망 및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속에 IT 제조업은 스마트폰 시장 확대 등으로 완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의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전자는 오는 30일 자체 스마트 TV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 TV 신제품을 국내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마트 TV 공개와 더불어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전용 리모컨도 같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LG전자까지 가세함에 따라 스마트 TV 시장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위협을 받던 PMP 업체들이 연말 성수기를 맞아 차별화시킨 신제품으로 시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한 해에 대략 3종의 PMP를 선보였던 업체들이 올해는 6개월 이상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아서 오랜만에 신제품 출시로 얼마나 반격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의 안드로이드 2.2 버전인 프로요 업그레이드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애초 약속보다 2달여 늦은 지난 15일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들이 삭제되거나 초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점을 수정해 조만간 일정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명품과 의류 등에 집중됐던 중국산 짝퉁이 IT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태블릿 PC와 넷북 등이 인기를 끌면서 MP3 플레이어나 전자액자 등 기능이 단순한 제품에서 태블릿, 노트북 PC 등 인기가 많은 복잡한 제품군까지 짝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국내 쇼핑몰에도 판매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도권 지역 일부 지하철에서 지상파 DMB를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상파 DMB 6개 사업자가 중계기 점용료 협상이 1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중재에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3G와 와이파이 통신만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은 전통적인 수익 구조까지 위협받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원 바이러스 유포 건수는 늘어난 반면 해킹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3일 인터넷 침해 사고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원 바이러스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7.6% 증가한 반면 해킹 사고는 20.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시간 정보 파급력이 뛰어난 트위터가 머지않아 뉴스 전문 사이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트위터 공동 창업자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애플 1호 컴퓨터가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됐습니다. 이 컴퓨터는 1976년에 스티브 잡스와 공동 창업자가 개발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 총 200대가 생산됐고 현재 물가 환산 판매 가격이 대당 29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무려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삼성의 갤럭시 탭이 출시되고 이달 말이면 애플의 아이패드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태블릿 PC 시장에서 두 제품이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두 제품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최우섭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이 우리나라에 출시되면서 아이폰 4와 갤럭시 S가 그랬듯 많은 소비자들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큰 화면에서 보고 단순 엔터테인먼트 용도 외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업무, 일상생활 등에서 활용할 것이라면 아이패드를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갤럭시 탭은 들고 다니며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동영상, 사진, DMB 등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동영상 재생 등 멀티미디어도 강력합니다. 종전 스마트폰에서 하던 일들이 좀 더 큰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스마트폰 구입을 원하던 일반 휴대폰 이용자들이 추가로 구입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7인치 화면은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아이패드는 KT, 갤럭시 탭은 SK텔레콤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데요. 100만 원 가까운 출고 가격이지만 2년 이상의 약정 할인 등을 이용하면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는 3G 통신 서비스를 뺀 와이파이 전용 버전도 함께 내놓아 무선 랜 환경이 자유로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패드가 발표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 시장에도 태블릿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최호섭입니다. 올림푸스 한국은 새로운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5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지난 2007년 10월 출시된 E3의 후속 모델로 판매 가격은 189만 원대입니다. KT테크는 새로운 스마트폰 브랜드 테이크를 선보이고 첫 번째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만큼 심플한 외부 디자인에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기능을 간결하게 풀어낸 내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덧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종 점검하면서 2011년을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저는 12월 첫째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